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악당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사람은 누구든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을 품는다. 잘 가. 미호, 오늘도 예쁘다. 특히 청년 시절에는 마음이 크게 들썩이기 마련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연심을 품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수족관에 갔구나. 근데 왜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또가 지나치면 징그러운 집착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호, 데리러 왔어.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에 손을 댄다. 상대의 마음 따윈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들이민다. 왜 날 거부해? 널 보려고 내가 집까지 찾아와 줬는데 넌 내 맘 몰라. 난 잘못 없어. 저 여자가 먼저 뒤통수를 쳤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도망칠 궁리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시면에 숨는다 한들 범죄를 저지른 이상 도망갈 길은 없다.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안녕. 널 보려고 집까지 찾아왔어. 왜냐하면 나 같은 자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넌 누구? 왜 날 거부하지? 내 맘도 몰라주고. 도망 못 가게 무릎을 박살내줘. 피해자의 원한과 유족의 눈물을 거두고 악당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 시꺼먼 숙을 모조리 빼내어주지. 엉덩이에서 내장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불길 없는 한을 지닌 이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곤 한다. 차 한 잔 드시죠.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 또한 그중 한 명이다. 의뢰인의 뺨은 홀쭉 들어가 있었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죽인 남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칠흑 같은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사카타. 사건의 발단은 약 석 달 전. 사츠키, 아침 먹고 가야지. 아니야, 됐어. 10분 뒤에 버스 와. 아빠, 다녀올게. 그래, 너무 늦게 들어오진 말고. 사카타 씨에겐 대학교 신입생인 외동딸이 있었다. 아내는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츠키는 당신 몫까지 내가 정성껏 키울게. 반드시. 왜 울어? 우리 딸 뚝 착하지? 사카타 씨는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정성껏 키웠다. 사카타 씨의 애정어린 보살핌 덕에 딸은 씩씩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아빠, 도시락 너무 맛있더라. 계란말이 맛있게 잘 됐지?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쁜 딸이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딸은 그동안 염원하던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다. 여보, 우리 딸도 이제 거의 다 컸어.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 딸은 그야말로 보물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빠 왔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다. 현관에 딸의 신발이 놓여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츠키, 딸은 나와서 아빠를 반기긴커녕 전화도 받지 않았다. 통금 시간은 9시. 평소라면 딸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어디 갔지? 말도 없이 통금을 어길 아이가 아닌데. 딸이 사라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온몸에서 땀이 줄줄 샜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사히 있어다오. 생전 처음 신에게 기도까지 드렸지만 간절한 심정은 허망하게 흩어졌다. 따님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이 집에서 20km 떨어진 숲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목에 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었다. 시신을 눈앞에 두고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츠키! 아이고 내 딸! 싸늘한 시신이 된 딸을 만지고 나서야 잔인한 현실을 실감했다. 양 아킬레스건의 상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낸 것이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따님은 성폭행 후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범인이 일부러 입힌 상처로 추정되었다. 그날 딸은 동아리 선배를 따라 클럽에 갔다고 경찰은 말했다. 댄스 발표회 너도 갈 거지? 다른 학교 애들도 간대. 전 통금 때문에. 오늘만 어기면 되지. 응? 갈 거지? 선배들의 압박에 못 이겨 난생 처음 클럽에 갔었다고 한다. 마지막 목격 정보 또한 클럽 안에서였다. 안녕.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할까? 네? 네. 사츠키 씨가 낯선 남자와 말을 섞는 모습을 동기가 목격한 바 있었다. 경찰이 필사적으로 사건을 수사했지만 단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CCTV에는 안 찍혔나? 네, 안 찍혀 있어요. CCTV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범인의 흔적이 희미한 것으로 보아 계획 범죄임이 분명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의뢰인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 범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전 재산을 털어 의뢰인은 불법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술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아저씨, 딸을 죽인 범인을 찾고 있다며? 내가 정보 좀 줄까? 정말입니까? 기어이 유력한 단서를 손에 넣었다. 이 근방의 준폭력단 신희의 보스 카가와 요시토모에 대한 정보를. 옛날엔 야쿠자였었대. 인신매매로 먹고 사는 범죄자야. 클럽을 중심으로 여성을 납치해서 내다 팔고 있지. 이놈이 내 딸을! 근데 왜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지? 피해자가 도주했기 때문이겠지. 도주한 여자는 처리하는 게 그놈들 방식이니까. 클럽에서 납치당하고 차에 태워진 의뢰인의 딸은 아! 도망친다! 차가 정지한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카가와는 폭력적인 남자였고 도망쳐봤자 이 주변엔 아무도 없어! 멍청한 것! 사츠키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양발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상처가 생겨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츠키 씨를 살해한 카가와는 짐은 안 남게 꼼꼼히 닦아라. 네. 성폭행 후 피해자가 도주해서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인멸시키고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 공식적으로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어디까지나 뒷세계에서만 놔두는 얘기니까. 그럼 내 손으로 그 자식을... 복수하고 싶어? 그럼 범죄자 사냥꾼을 소개해줄게. 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부탁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살해당한 제 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믿을 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사카타 씨는 무릎을 꿇더니 분노와 슬픔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발을 잡고 애원했다. 착하고 순박한 제 딸이, 미래가 창창한 제 딸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놈에게 죽음보다 더한 죽음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는 마치 피를 토하듯이 통곡했다. 떨려오는 이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족의 한을 거두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제 욕망을 채우고자 여성을 능욕하고 살해한 죄, 짐승만도 못한 놈,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그 고통 몇 조배로 쳐서 돌려주마. 니놈은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죽여버릴 테다. 당장 조사에 나서려는데 엠마가 나를 찾아왔다. 안녕. 얘기는 다 들었겠지? 사카타 씨에게 날 소개해준 게 너지? 그래. 사전 준비는 이미 마쳐놓았어.
어젯밤 카가와와 접촉했지. 엠마는 카가와의 단골 술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군. 어떻게 좀 연결시켜줘. 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나랑 놀고 싶다고? 그럼 그쪽이 술 사는 거지? 물론이지. 며칠간 술집에 드나들면서 카가와가 경계를 풀고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사양할 거 없어. 나 돈 많으니까 실컷 마시라고. 통도 크셔라. 포주짓 하면서 번 돈이겠지. 역겨운 자식.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집에 가기 싫어지는걸? 그럼 우리 집으로 와. 플라티나의 최상층이 바로 우리 집이야. 오늘은 안 돼. 내일 밤이면 모를까. 내일 밤? 알겠어. 내일 밑에서 기다릴게. 카가와를 감쪽같이 속여 집 주소까지 알아냈다고 한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뒤는 당신들에게 맡길게. 고마워 엠마. 도움이 됐어. 좋아.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준 무투파 폭력단 신이의 보스인 카가와 요시토모의 전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살상용 단검을 다루는 솜씨가 웬만한 특수부대원에 능가한다고 들었다. 다음날 아파트 밑에서 엠마와 카가와가 만났다. 저기 기다렸지? 보기만 해도 반응이 오는 걸. 카가와가 나왔군요. 평소처럼 배후에서 덮쳐 구속해도 되지만 이번엔 조금 방식을 바꾸어 볼까 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듣자하니 유명한 싸움꾼이시라던데. 뭐야 넌? 엠마, 너랑 아는 사이야? 글쎄. 제 눈엔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군요. 뭐야, 그냥 멍청이였잖아.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러자 놈이 빙긋 웃으며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내 정신 좀 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류탄 핀을 뽑았다. 받으시죠. 야 임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전투 중에 시선을 내리면 안 되지. 목숨을 건 싸움 도중 상대에게서 눈을 떼다니 최강의 싸움꾼이란 이름이 무색하군. 도망 못 가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둬야겠군. 이어서 양발의 아킬레스건을 순식간에 끊었다. 멍청한 자식. 정말 폭발이라도 하는 줄 알았나 봐. 그거 가짜야. 이놈은 목숨을 건 투쟁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었다. 그저 한낱 하룻강아지일 뿐. 카가와의 신병을 구속한 뒤 고문실로 데려갔다. 루카와, 저 자식 깨워. 끓는 기름을 뿌려서 깨우죠. 놈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추악한 비명을 질러댔다. 너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살인 집단이야. 내 동료들이 머지않아 네 목을 따라올 거다. 악당들은 왜 이리 우스운 말만 늘어놓을까? 그 동료들이 지금 여기 없으면 무슨 소용이지? 다신 건방진 소리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이를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질문은 빼먹지 않는다. 넌 무고한 여성을 능욕하고 살해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는가?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반성 중입니다. 그런데 범죄자 치곤 드물게 놈이 반성이란 말을 입에 담았다. 틈을 두지 않고 루카가 재차 질문했다. 그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발머리 여자였던가? 죽인 사람이 좀 많아서. 선생님, 이딴 쓰레기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준비해, 루카와. 이윽고 루카가 침을 질질 흘리는 맹견들을 데리고 왔다. 팔팔한 녀석들이네요. 피와 살에 굶주린 핏불 테리어들이었다. 목줄을 루카가 손에서 놔버리자 얘들아, 돌격! 개들이 일제히 놈의 발을 물어뜯었다. 이건 멕시코 마피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맹견 고문이다. 야, 얼른 정보를 털어놓으시지. 주로 무언가를 숨긴 자 협박할 때 쓰인다.
굶주린 투견의 본능이란 실로 대단했다. 진짜 먹히고 있어. 남기면 안 된다 얘들아. 범죄자에게 다리는 사치지. 개들은 몇 분 만에 놈의 다리살을 전부 뜯어먹었다. 몸이 뜯어먹히는 공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리라. 이대로 금방 죽어버리기 전에 머리를 조금 굴려보기로 했다. 루카와 지열과 수혈을 부탁하지. 네, 맡겨만 주십시오. 피해자의 한과 아버지의 분노, 오랜 시간을 들여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테다. 그 후 극한의 상태에 치달은 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뭐 하나 묻지? 부모님은 살아계시나? 살려주십시오. 보고 싶은가? 보고 싶습니다. 죽기 싫어요. 피해자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딸을 만나지 못해. 너 같은 쓰레기는 개똥이 어울려. 고통에 몸부림치다 쓸쓸히 최후를 맞이해라. 약 20시간 후 놈은 거의 백골의 상태로 사망했다. 내가 하는 짓은 불법이다. 결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다 끝났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고 살아주십시오. 하지만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어둠 속에 몸을 던지리라. 그래, 저 깊은 곳까지.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